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팀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깝다라는 보도가 나오던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대해서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1차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밤사이 그리고 새벽 사이에 나온 최신 보도들, 또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보를 수합해서 정리한 최신 내용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과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협의 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의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유럽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이적 예상 항목에서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최근 보도로 인해 뒤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수의 이적을 두고 진행되는 베팅은 큰 선수들, 스타 선수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선수들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이 베팅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알아야지 베팅하고 관심이 많아야지 베팅하고 이 베팅이 많이 몰려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인터넷상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일이고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흥미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영국의 베팅 업체인 벳페어에서 김민재 선수의 차기 행선지 베팅을 진행하는 와중에 배당률을 조정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8대 11로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11대 4, 그 다음이 파리 생제르맹 5대1, 뉴캐슬 15대2고요. 리버풀 25대1, 맨시티 40대1, 그리고 바르셀로나 61대1까지 나왔습니다. 언급되는 팀들 모두 유럽 최고의 명문 팀들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들입니다. 물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신흥 강호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자본의 투자 속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잖아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게 됐지만 유럽 굴지의 명문 팀이고, 또 맨시티 같은 경우도 그바르디올 영입이 안 될 경우 김민재 선수를 위해 움직이겠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트래블 달성 이후에는 다시 그바르디올을 위해 움직인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어요. 그런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도 수비수가 필요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선호하지 않는 행선지라는 보도들 속에서 확률이 낮아졌고, 맨유가 앞섰지만 구단 매각 문제 때문에 지체된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치고 들어와서 사실 하이제킹이라는 표현은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인 와중에 사인 전에 데려가는 것을 이제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 맨유가 그런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팀보다 먼저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지난해부터 관찰해왔고 또 어떤 얘기도 나눴고 관심을 표명했던 팀이라는 점에서 조금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접근과 협의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일단 한국 시간으로 어제예요. 6월 15일 저녁 시간에 이탈리아 최고 이적시장 전문가인 잔루카 디마르초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에서 플래텐버그 기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스카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은데,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김민재 선수 이적 협상에서 앞서 있다, 선두주자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대화의 진전은 결국 김민재 선수 측과 협상을 시작했고 그 협상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나아갔기 때문에, 즉 김민재 선수 측도 바이에른 뮌헨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간 거예요. 맨유도 이전에는 관심을 직접 표명하고 영입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했으나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조건과 협의 단계로 갈 수가 없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먼저 이걸 진행해내면서 선두주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연결 상황을 가장 먼저 보도한 기자죠. 프랑스의 푼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가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제안을 했느냐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려 1000만 유로의 연봉인데 이 1000만 유로 연봉이 세후 기준인 것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영국에서는 연봉 규모를 보도할 때 세전 기준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을 깎아야 되는데, 유럽 대륙이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곳들은 세후 기준으로 실제 선수가 받는 기준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네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트로 1000만 유로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139억 원, 거의 140억 원 정도인데, 이게 독일의 세율을 생각해보면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할 수 있으니까 2000만 유로 연봉, 약 280억이라는 엄청난 연봉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런 조건에서 좀 드러내는 것인데, 또 맨유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도 수비수 영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마음을 이제 끌어올려면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산티 아우나 기자는 이 보도 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여전히 있다, 즉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산티 아우나 기자의 단독 보도가 아니라 푼 메르카토 편집장과 함께 공조했다라고 밑에 표기를 해놨어요. 즉 교차 검증과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합한 내용이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산티 아우나 기자가 언급한 세후 연봉 1000만 유로 보도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는 조금 말도 안 된다,
이런 시끌시끌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세후 기준으로 2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카폴로지라고 유럽 스포츠 클럽들의 선수 연봉이 공표돼 있지 않지만 그 정보를 수합해서 정리해서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공식 정보는 아니고 수합된 정보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들이 수합해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내용들을 넣은 것이거든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최고 연봉 선수는 사디오 마네입니다. 세후 기준 2,200만 유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버지 김만민 기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2,4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죠. 그리고 마누엘 노이어가 2,100만 유로, 토마스 밀러가 2,050만 유로, 그리고 르로이 사네가 2,000만 유로이니까 독일 대표 선수이자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의 연봉이 2,000만 유로 떼고 요슈아 키미 선수도 1,950만 유로인데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키미보다 많은 연봉인데다가 밀러나 노이어급의 연봉을 받는 거냐?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저게 말씀드리겠지만 현지에선 조정된 연봉 조건 보도가 나왔는데 세후 한 1,500만 유로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금액 정도는 뭐 더리우트의 연봉과 비슷한 규모이고 우파메카노보다 높은 규모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파메카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속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있고 또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상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후 1,000만 유로 얘기가 나오다가 세후 750만 유로 정도다 하면은 좀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의 상위권 연봉 높은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지에서 나오는 추정치이고 보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오파가 왔는지 실제로 세후 1,000만 유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보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독일 스카이의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새롭게 이제 보도를 올렸는데 역시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어제 저녁이었어요. 김민재 선수의 협상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 선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아주 선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분석 조건 등을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 가변성이 있잖아요.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4,800만 유로에서 뭐 6,800만 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심플하게 5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천만 유로가 되기 위해선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그리고 구단 매출액이 높은 큰 팀일 경우 상향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유로가 기본인데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매출이 높은 규모의 팀은 6천만 유로를 내면 되고 챔스도 나가고 매출 규모가 높은 팀은 7천만 유로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내야 되는 팀이고 그래서 7천만 유로를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바이에른 뮌헨은 충분히 낼 의향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7천만 유로는 한국 돈으로 약 974억 원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김민재 선수에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것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왼쪽 센터백이 필요한 상태에서 영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사실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잘 쓰고 특히 나폴리에서는 왼쪽 센터백을 주 포지션으로 뛰었잖아요. 일부 매체들은 사실 파우 토레스가 1픽이다. 왜냐면 이 선수가 왼발잡이이고 전문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인데 파우 토레스가 안 되면 김민재를 영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들이 있었으나 이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후속 보도를 올렸어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탑타깃이자 1순위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부버디 김만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파우 토레스가 물론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나 실적은 김민재 선수보다 낮거든요. 게다가 파우 토레스 영입을 추진하면서 특히 1순위로 삼았던 이유는 나겔스만 감독이 있을 때 추진했던 것이다. 나겔스만이 원했던 선수인 것인데 지금 나겔스만 감독이 떠났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고 투헬 감독 체제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리스트의 탑에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우 토레스는 관심 대상이었을 뿐 협의가 진전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카 에르난데스가 떠나고 또 벤자민 파바르까지 떠난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김민재다. 왜냐? 리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센터백, 벤자민 파바르는 오른쪽 풀백이자 오른쪽 센터백이 가능한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가 바로 두 오른쪽 왼쪽 센터백으로 모두 잘하는 데다가 사실 커버 영역과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풀백 영역까지 수비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풀백으로 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파우 토레스보다 훨씬 더 범용성이 높은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파바르, 에르난데스, 스타니시치, 블린트라는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블린트는 이제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날 예정이고 위카 에르난데스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유력하고 또 파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서 이적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여기에 뭐 사실 본 포지션이 센터백이 아닌 스타니시치를 뺄 경우에는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도 수비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다. 즉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적 시장의 또 다른 전문가죠. 또 많은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합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새벽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와 이제 개인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진전된 소식을 전했어요. 앞서 플레텐베르크 기자도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김민재 선수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탑 리스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노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 측에 바이에른 뮌헨이 프로젝트를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도 끌려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조건이 합의가 된다면 이제 7월 1일부터 발동되는 그 바이아웃 조항을 진행해서 영입을 속전속결로 끝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맨유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맨유의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맨유가 공식적인 움직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플래텐베르크 기자도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 트위터를 올린 지 몇십 분 뒤에 새로운 보도를 내놨는데요.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김민재 선수와 개인 구두 합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김민재 선수가 논산 군사훈련소에 입소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훈련 시간 외에는 연락을 밖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결국에는 대리인들, 에이전트들이 협상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에 유럽 현지 에이전트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진전은 국가대표 휴식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국가대표팀의 경기 일정이 끝나고 나면 또 김민재 선수의 군사훈련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김민재 선수가 퇴소하는 대로 독일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도 하고 사인도 하는 절차가 전망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현재 이런 과정들 선수의 매니지먼트 측과의 대화는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투헬 감독의 반응이 업데이트 됐어요. 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헬 감독도 이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프로필은 물론이고 정신력, 멘탈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고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투헬 감독이 사실 이전에 구자철 선수를 이제 마인츠 감독실에 데려오려고 구자철 선수의 집까지 찾아갔던 일이 있었고, 또 박주호 선수를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로 데려갈 때도 개인적인 설득을 했었고, 그 외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때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감독이 선수에게 내가 널 잘 쓸게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상황인데, 지금 투헬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여하고 있다. 투헬 픽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니콜로 스키라 이탈리아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연봉 조건에 대해서 세후 연봉 750만 유로 수준이다라고 정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 돈은 이제 한화로 한 104억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에 보너스 조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활약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맨유도 영입 경쟁에서 아직 빠지진 않았다. 두 팀 모두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내가 가고 싶은 팀을 결정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이냐 맨유라를 김민재 선수가 결정하는 정말 대단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레바민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뮌헨이고, 지금은 조금 주춤했지만 퍼거슨 감독 시절엔 정말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맨유거든요. 이 두 팀이 김민재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김민재 선수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정말 이제 만화 속의 이야기라고 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급진전하면서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이력과 지난 시즌의 활약과 또 평가 등을 총정리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그 지난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 팬들이 생소할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나폴리에 오자마자 첫 시즌에 주전을 차지했고 괴물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쿨리발리의 공백을 대체한 김민재 선수의 강점은 피지컬과 경기 이해력이다. 즉 지능적이고 힘도 좋고 빠르다. 많은 수비 지표에서 강력할 뿐 아니라 빌드업까지 잘한다. 정상급 수비수로 도약한 것을 넘어서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를 이제 스팔레티 전 나폴리 감독이 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탈리아 세리에A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은 선수, 즉 이제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인증을 공인받은 선수라는 것을 독일 언론에서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맨유 팬들에겐 좀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영국 기자인 톰 맥더못, 특히 이 톰 맥더못 기자는 맨유의 이제 구단 매각 절차, 인수 상황을 세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자, 취재력이 있는 기자인데, 톰 맥더못 기자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면 텐하그 감독에겐 이번 이적 시장의 두 번째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번 이적 시장에 텐하그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가 해리 케인, 그리고 센터백으로는 김민재 선수였는데, 케인 선수도 이런 인수 절차의 지연이라든지 그로 인해 뭐 케인이 아니라도 다른 스트라이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문제도 생기고 시간 문제도 생겨서 어려워지고 있고, 또 김민재 선수도 원했지만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가격도 픽스되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결국엔 구단 매각 이슈, 글레이저 가문이 이제 구단을 매각을 해야지 부채도 탕감을 하고 이제 이적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맨유가 카타르 쪽으로 구단을 매각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에 카타르 자본에서 맨유를 인수하기 위해 영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그게 나인투 재단이거든요. 요 설립을 위한 서류 등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었지만
했지만 BBC의 이슬람 기자는 이날 제출된 게 맞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세계적인 통신사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카타르 측이 맨유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단독 협상이 진행되고 곧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박하는 보도들도 있긴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로이터 통신이 좀 최근에 메시의 사우디 이적 같은 부분도 좀 이제 오보를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BBC의 이슬람 기자는 뉴욕에 있는 이제 기업가들에게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BBC의 이슬람 기자가 소개한 걸 보면 분명히 현재 카타르 측이 인수 협상에 있어서 이네오스 영국 측보다는 3대2에 앞서 있고 지금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카타르 측이 이제 인수에 성공하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했고 특히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밀도 있게 취재하고 있는 데일리 메일의 마이크 키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카타르 측이 앞서곤 있으나 결국 카타르 측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리시즌 기간 즉 이적 시장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오히려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완료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자금 예산이 늘어나기가 어렵다. 카타르 자본이 설령 인수를 하더라도 텐하흐 감독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적료는 약 1억 2천만 파운드 195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된다면은 맨유가 가장 급한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영입하고 나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뛰어들어서 경쟁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맥과이어를 내보내고 몇몇 선수들을 정리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맨유의 목표이긴 한데 당장 바이에른 뮌헨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과감하게 질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맨유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이제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도 공신력과 취재력이 높은 기자죠. 저도 함께 일을 했었던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특히 김민재 선수의 소식에 정통한 이 김정용 기자가 축구계 관계자들을 취재해봤더니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이탈리아 언론이나 유럽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발동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발동될 것이다. 이렇게 좀 촉박한 일정으로 김민재 선수 측에서 바이아웃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은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어하고 또 김민재 선수도 너무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훈련 마치고 빨리 프리시즌 들어가서 몸도 만들고 이적을 결정을 해야지 시즌을 잘 치를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퇴소하는 시점에는 행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적 시장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합니다. 또 내일은 어떤 소식이 나올지 또 어떻게 반전될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현지 공신력 있는 매체뿐 아니라 저희가 또 직접 확인한 정보들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의 올 여름 이적 시장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